정기적인 차량 보수 유지를 적합하게 실시해 철도 차량 유지 보수 효율화와 안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2022년 코레일 자우서 프리입니다. 무료예요. 프리이기 때문에 프리하게 하겠습니다. 민망하다. 빨리 해야지. 첫 번째 항목. 자, 평소 다른 사람들을 듣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점. 그 다음에 그런 노력을 하게 된 계기. 네, 이렇게만 읽으면 쉬운데, 내가 지금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나? 내가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있나? 없으신 분들도 많죠. 왜? 지준생이니까. 내 취업하기도 바쁜데 사실 남은 도의 여유는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물었어요? 지금 평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점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 항목을 읽으면서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코레일이 어떤 기관이에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운송기관이에요.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해서 보면 또 이해도 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설사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약간만 각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구라와 약간 나는 좀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컨셉을 잡아서 다음에 주의할 점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꼭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이라고 했지. 이거 제가 정말 왜 썼냐면, 동물을 도와주신 분이 쓴 적이 있어요. 동물 안 돼. 우리 집 개를 도와주기 위해서 똥을 열심히 치운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절대로. 자, 두 번째로 꾸준한 노력이라고 했죠. 자우서 항목을 보실 때는 딱 10번씩만 읽어봐. 10번. 핵심 키워드가 뭔지, 뭘 물어보는 것인지 그것만 명확히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야? 꾸준히 노력입니다. 꾸준히. 자, 꾸준히란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돼. 자, 그리고 그 노력을 어떻게 써야 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냥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돼. 구체적으로 더 쓰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자, 계획에 대해서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은 자우서 항목에서 물어보는 바를 무조건 다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떤 에피소드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에피소드를 많이 못 떠올리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것들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외국에 내가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자, A군이 간 거야. 야, 미국으로 갔는데 스티브가 와가지고 왔어 하면서 막 와. 그러면서 내가 막 어려워하는 거 막 도와주고 막 클럽도 같이 다니고 그랬어. 그래서 영어도 많이 늘었어. 그래서 이렇게 온 학생이 귀국 후에 그럼 나도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외국 교환학생 도우미에 신청을 해서 외국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왔다.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막 같이 클럽도 다니고 그랬어. 또 여기에 뭐 클럽 다녔다 막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약간은 좀 이제 건전한 문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말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로 운영을 하는데 이걸 지금 내가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것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어떤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기획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영향도 내가 동시에 키울 수 있었다 라고도 기술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시 말고 또 다른 예시로 한번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직도 이슈죠.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쓰면 뭐가 좋냐면, 읽어주는 사람이 좀 더 공감할 수 있어. 너무 잘 공감이 될 수 있는 에피소드죠. 첫 문장을 읽자마자 좋은 점이 뭐야? 자, 두 가지식으로 썼어. 그 다음에 뭐야? 궁금해져.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어떻게 도와줬을까? 라고 하면서 읽어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문장에 저는 다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문장에 표현을 하겠다는 걸 예시로 드러냈는데, 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죠? 자, 일주일에 1회씩 골목 식당을 찾아서 보상 없이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 친구는 뭐야? 백종원 아저씨인가 봐. 근데 정말 좋은 활동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 온라인 홍보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장님들한테 찾아간다. 자, 둘째 뭐야? 가게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장님의 사연도 들으면서 이런 사연들도 좀 녹여내고 내가 이런 가게 정보들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익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계기를 썼지. 이런 활동을 한 계기는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서 써도 되고 먼저 계기부터 써도 돼요. 기술 방법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계기를 보면 뭐야?
우리 가게 매출이 너무나도 떨어졌어 라고 한숨 짓는 못합니다. 단골 가게지. 가게 사장님의 모습이 가장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기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노력들을 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여기가 짜이었어요. 자, 여기에 무엇을 하고 했냐면, 사장님의 사연을 직접 내가 이제 들으며,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어떤 대인관계 능력들을 내가 좀 더 기를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역량에 대해서 길렀다라는 측면으로도 어필을 하면서 이런 역량이 뭐야? 콜의 일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인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자, 이런 식의 방법으로도 기술해 볼 수가 있다. 참 이거 보니까 정말 따뜻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소를 다 작성해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야, 나 따뜻한 사람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거는 완전히 36.5도의 자소서다. 그러면 통과야. 너무 계속 쌉소리가 되는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본인의 역할이나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팀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 상황과 이유. 자, 맨날 자소 항목 보고 맨날 피드백 드리고 첨삭을 하다 보니까 이쯤 되면 이제 저희도 고인물이죠. 자, 우리 고인물이 항상 이런 항목들을 보면 뭐부터 떠오르냐면 이런 에피소드 쓰면 되겠다. 에피소드에 이제 집착을 하게 돼. 자, 왜 그러냐면 이 항목들은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생분들이 이런 에피소드를 생각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겠다. 그럼 에피소드를 최대한 많이 드려야겠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뭐 본인의 역할의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공계야. 나는 문과인데 나 기술 몰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이공계 학생인데 뭐 비즈니스 경영에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좀 소외를 당할 수도 있지. 아니면 내가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근데 얘네가 뭐 어떤 축제를 준비하겠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좀 소외를 당할 수가 있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황들에 관해서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 보여주면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주의할 점을 가르쳐 드리면 자, 첫 번째로 나의 역할 왜 이렇게 썼지? 가끔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써놓고도 기억을 못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조직 내에서 나의 역할이 그렇게 작았다라는 거, 내 존재가 정말 미미했다라는 점들을 어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정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꼭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 왜 작았는지에 관해서도 그냥 나를 따시켰다 이런 거 안 돼요. 두 번째로 자, 노력한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조직에 기여하고 싶어서, 아니면 뭐 팀원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아니면 조직 목표 달성에 뭐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했다. 자,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뭐 아무 관점이나 써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풀어내셔도 돼요. 그래도 좀 더 추천하는 게 있다면 이 조직 목표 이해, 조직 이해를 좀 더 담아서 기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서 키워드가 뭡니까? 자발성이죠. 이 자발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기술을 하셔야 돼요. 누가 어떤 지시를 하거나 시켜서 했다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고, 굳이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했다라는 점을 꼭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에피소드를 한번 써볼 수 있냐, 그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보죠. 자,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해서 A군이 연극 동아리 활동에 들어갔는데 나는 정말 비중 있는 배역을 맡고 싶었어. 근데 친구들이 그런 거야. 너한테는 행인의 아우라가 풍긴다. 행인을 하렴. 행인을 해버린 거지. 얼마나 속상해. 자, 대사가 없어서 먼저 집에 가면 아우 너무 슬프다 야. 너무 슬퍼. 대사가 없어서 먼저 집에 가도 되었대요. 근데 고생하는 친구를 보니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착한 거죠. 내가 어떻게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파트너로서 대사를 맞추어주면서 연습을 도왔다. 뭡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좀 더 희생을 해서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뭐 칭찬을 들었거나 팀의 어떤 정량적인 성과나 정성적인 성과를 적으면 돼요. 저 연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뭔가 좀 자소서틱하기는 하지만 그냥 대사체로 기술을 하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뭐뭐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즐겁게 연습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내가 좀 글자 수가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깨달은 점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셔도 좋아요. 뭐 약간의 희생이 중요하다, 아니면 역할의 크기보다 의지의 크기가 중요하다. 멋있다. 멋있잖아. 역할의 크기보다 의지의 크기가 중요하다. 라임도 맞아. 제가 썼지만 죄송합니다. 자기 칭찬으로 끝나는 강의. 이런 식의 깨달은 점도 한번 기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을 한번
배상을 하며 기술을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꼭 블라인드 기준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4번, 제일 중요한 4번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딱 읽자마자 감이 오죠? 그냥 직무 역량 물어보는 거고 기업 방안 물어보는 거지. 자, 기술하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자, 지원하는 분야 내에서 이제 직무 기술서를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이 직무 기술서는 채용 공고라든지 코레일이 배포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 기계, 아니면 토목, 아니면 사무 영업,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 내에서 지식, 기술, 태도, 뭐가 필요한지에 관해서 기술이 되어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이 단어는 뭔가 되게 있어 보인다. 예산관리? 되게 있어 보여. 되게 말이 예뻐. 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쓰시면 안 돼요. 자,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보인다,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내 경험하고 좀 더 부합하는 거. 이 정도는 내가 역량이 있어, 내가 이 정도는 전문성을 키워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하나씩 선택을 하면 너무 많잖아. 여기에서 2가지 정도만 선택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기술적인 영역에서 1가지,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1가지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공계 같은 분들은 특수 분야잖아. 전문성이 좀 중요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약간 지식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는 거지. 근데 문과생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영역을 강조해 주셔도 되고, 내가 관련 경험이 좀 부족해, 그럴 경우에는 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써야 될 게 내가 이제 선택한 역량이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레일에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직무의 과업 단위들이 되게 많겠죠. 그 과업 단위들 중에서 특히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2문장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3번째 문장은 뭐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력. 근데 그동안의 노력들을 단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노력했다라고 쓰면 돼요. 자, 어떤 전문성을 기르는 데에는 최소 1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한 달의 인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사실 와닿지가 않잖아. 근데 나는 인턴 경험도 했고, 인턴 경험은 끝난 다음에 땡땡 과목도 이수를 하면서 지식적인 부분도 채우면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스토리텔링 과정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하라는 거죠. 최소 전문성을 쌓기 위해선 1년의 기간이 필요해. 1년이 뭐야?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 사실. 하지만 내가 5년 동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1, 2년 동안에 내가 어떤 식의 경험을 했고, 어떤 영향들을 쌓았으면 어떤 과목들을 이수를 했는지,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라는 거냐?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분필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에다 내가 가진 역량을 기술하는데 그냥 역량만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기여가 되는지에 관해서 기술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문장에다가 그냥 입사 포부형 문장이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왜? 역량이 드러났잖아요. 고객 요구 분석 기술 바탕으로 해서 목표로 하는 고객 만족 점수 92.6. 자, 이거 어디서 얻었을까? 자, 경영고시에 가니까 있더랍니다. 예. 제가 그 공공기관 정보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풀어드렸는데, 그거를 보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거는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도 기술해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2번째 예시로는, 자, 안전 및 정시율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저의 전문성은 신호사업의 관련 지식과 운영 능력입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가 되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문장 형태로 이런 식으로도 기술해 볼 수가 있어요. 땡땡 프로젝트 수행과 과목 이수 등을 통해서 통신 회로 설계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쌓았다. 뭐뭐 역량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뭐라고 써서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무선 통신 기반 차량 시스템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할 수도 있고, 이 2번째 문장을 마지막으로 배치를 해서 기업 방안으로도 작성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자우서라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들만 만족시키면 돼요. 여러분들의 문장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 보여주기 위해서 3가지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2번째로 뭘 쓰면 될까? 아까 얘기했죠.
그 전문성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어떤 단편적인 장면이나 경험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며 지식과 문제 해결력을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쭉 나오고 노력을 썼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른 거고, 그 다음은 뭐야? 프로젝트 경험 이외에 뭐를 했습니까? 교통정보통신 관련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 정보통신 제어 개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공계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건데, 어떤 과목을 이수했다. 그냥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어떤 과목을 이수하며 어떤 부분에서의 지식을 보완을 할 수가 있었다. 어떤 부분에서의 지식을 좀 더 길렀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경험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지식으로 좀 더 보완을 했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목표로 해서 계속 어떤 일관적인 노력들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전문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로 탄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입사 후 적용 방안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땡땡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돼요. 정기적인 차량 보수 유지를 적합하게 실시해 철도 차량 유지 보수 효율화와 안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겠다 라고 썼죠. How, what. 어떻게 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라고 작성을 했네요. 자, 두 번째로는 시장 환경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콜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역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영양 썼죠. 그 다음에 이 영양 활용해서 뭐라고 했어요? How.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죠. 어떤 식으로 내가 적용을 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강의를 한 감은 있는데, 자, 해당 강의를 보시고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답변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시들은 저희가 사우치팁닷컴에 원본 풀이로 이거보다 더 많은 예시, 1번 같은 경우는 진짜 10가지 넘는 예시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 다른 문장 예시들도 더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더 원본 자소 항목 풀이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우치팁닷컴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우치팁의 자소마와 너굴맨이었습니다.